어서 와. 항공은 처음이지. 우리 거로 가자. 우리 거로 가야 돼. 선배님들이세요? 몰랐잖아요. 무서웠잖아요. 호남 유일의 항공 특성화 학교인 강호 항공고등학교. 들어서는 입구부터 우왕 특성화 학교다운 모습 제대로 갖춰져 있죠. 설립 목적이 잘 사는 인간 육성이라는 교육 목표를 좀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상고로 이렇게 상업고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네. 항공 인력을 키우는데 네.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강호 항공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 바로 전문 시설을 갖춘 실습장 때문인데요. 학생들은 2,500시간에 이르는 전문 교육을 이수해 항공정비사에 도전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앞바퀴에 부품이 10,000개가 넘게 정도가 있는데 오. 여기서 이제 이게 부품이 이상이 없나 검사하고 있어요. 장난감이고 모형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작동이 되는 비행기인가 봐요. 네, 이게 군용에서 실제로 사용하다 넘어온 비행기이기 때문에 파워를 넣어주면은 실제처럼 잘 작동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당장 갈 수 있어요, 타고? 여기 당장은 못 가고 좀 수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수리를 또 해야 돼. 실제 비행을 하던 비행기로 실습을 한다니 공부할 맛 나겠는데요. 오늘도 수업을 통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학생들.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원래 군인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제 공군 특성화고 오게 되어서 비행기를 만지는 일을 찾다가 네. 이제 항공 정비사를 꿈꾸며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왜 군인이 되려고 하셨던 거죠? 이제 상명하복의 정신이 멋있어서 이제 관리자가 되기 위해 군인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차렷! 오, 자세 나온다, 잘했다. 뒤로 두렛! 앞으로 갓! 잘하는데요. 잘 맞췄네. 강호 항공고는 하늘을 지키는 공군을 꿈꾸는 학생을 위해 공군 특성화반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식 훈련을 미리 체험해보는 학생들. 오, 눈빛! 뿐만 아니라 항공기계를 정비하는 꿈을 꾸는 이들도 있는데요. 전자회로판 정도야 뭐 거뜬히 수리한다고요. 이야, 여긴 교실인가요? 공항인가요? 인사 안녕하십니까. 와, 뭐야. 저희 모든 승무원들은 여러분을 즐겁게 모시겠습니다. 비행 시간 일의 승무원이 탄생하는 것 바로 항공 서비스과인데요. 실제 기내와 똑같은 공간에서 실습도 실전처럼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음료에는 오렌지 주스와 포도 주스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콜라. 하지만 죄송하게도 저희가 콜라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콜라가 없어. 콜라 말고 이거 과자를 하나 줘요. 네. 아니, 과자를 까서 줘야지. 그냥 주면 어떡해. 위생상 저희가 까서 손님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까서야 내가 먹을 거 아니야. 택시 달래! 주세요. 택시 달려줘! 뭐야? 감사합니다. 야, 정말 나쁜 놈이야. 그죠? 네.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대처를 이렇게 잘한대요? 아, 왜 그러세요, 손님? 이러시면은 이제 손님이 불쾌하셔서 항공사를 또 이용을 안 하시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를 더 낮추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걸로 배웠어요. 이 학교에 온 게 여기 실습실 때문에 왔고요. 와. 이거에 진짜 반했어요, 저는. 오. 너무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환상의 교실인 거예요. 직접 실습을 해보고 하니까 이제 좀 더 제가 승무원이 된다는 느낌? 자신의 꿈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강호 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이랍니다. 바로 그때 강당에서 들리는 풍물 소리. 기계 소리가 더 어울릴 것 같은 학교에서 풍물 소리가 들리자 동아 씨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데요. 공부하랴 실습하랴 이제 농아까지? 도대체 못하는 게 뭔가요?
강호항공고등학교가 고창농학 전승지정 학교여서 저희 고창농학 이수자들이 강의를 나오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럼 이수자세요? 네네. 어떤 계기로 애들 가르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신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전통 문화인 고창농학을 배우면서 함께 열정을 느끼고 여가 시간을 잘 풍요롭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문화의 전승 주체로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고창 농악을 직접 전수받아 대회는 물론 공연도 펼치는데요. 학업으로 받은 스트레스 신명난 농악으로 풀어봅니다. 농악단 중심에선 장단을 지휘하는 상세도 있는데요. 딱 깽가리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깽가리를 치시나 봐요? 네, 저는 농악부 상세예요. 상쇄가 뭐예요? 상세는 각 상치배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재밌게 뛸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상세예요. 여기 있는 농악단의 최고 대장!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상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번 전북 민속예술축제에서 청소년부에서 상을 탔어요. 야, 쳐야지, 야! 네. 그래서 공주에서 열리는 전국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달 고창 강호항공농악단은 고창농악 판굿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오는 10월 공주에서 열리는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답니다. 사실은 우리 친구 이 또래 때는 뭐 랩이라든지 그리고 뭐 미스터 트롯이라든지 요즘에는 아이돌 좋아할 때인데 어떻게 농악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원래 1학년 때는 현악 동아리였는데 그래서 앉아서 악기를 다루다 보니까 체력도 안 좋아지고 약간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친구를 통해서 농악부를 알게 되고 활동적이고 되게 단합심도 길러지는 역할이라 생각을 해서 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국 대회를 위해 꾸준히 연습 중인 농악부 학생들 학업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 날씨 학생들 힘들지 않나요? 얼쑤! 이렇게 말이가 맞나? 다들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팔도 빨리 움직이고 해서 힘들 것 같은데 힘들어도 그만큼 재미가 있어요. 학교 생활 하다 보면 계속 앉으면서 공부만 하고 그러는데 동아리 시간만큼은 이렇게 뛰고 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사라져가는 우리의 민속예술을 열심히 지켜내고 있는 학생들. 선생님과 학생들이 힘을 합쳐 준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게 무형 문화라는 게 다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전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악의 순기능으로서 마을 공동체의 역사라던가 그러한 정신을 또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다가서는 것 같아서 네. 많은 분들이 의미를 스스로들 많이 찾고 더 즐겨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것을 소중히 알고 전승해가는 이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더 나은 미래,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강호항공고등학교 학생들. 인성도 기르고 전문 지식도 쌓아서 모두가 꿈꾸는 분야에서 헐헐 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작은 공간에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 강렬하고 반복적인 리듬에 맞춰 가사를 읊듯이 하는 랩송인데 워낙 속도가 빨라 알아듣기 힘들어도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매력이 있다. 우울할 때나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냥 여러 감정에 있어서 이제 음악이 있으면은 항상 약간 더 감정이 더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저에게는 삶인 것 같습니다. 텍스트량이 이제 사용되는 가사의 양이 타 음악 장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적게는 2배, 3배에서 많게는 5배, 6배, 7배 그렇게 막 끝도 없이 늘어나는 장르인데 그런 만큼 제가 하고 싶은 말들, 저의 생각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듣는 이들에게
뮤지션의 꿈을 키우는 젊음이 있다. 청소년 시절부터 간직하며 키워온 소중한 꿈. 그 꿈이 이루어질 거란 희망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노래는 멈추지 않는다. 춘천시 효성로에 위치한 한 사무실. 다른 사무실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사무실 한쪽에 서 있는 기타가 눈에 띈다. 저도 뭔가 음악가로서의 뭔가 야망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성공 같은 거를 당연히 꿈꿨었는데 이제 저는 대학교를 안 갔어요. 대학교에 합격은 했는데 일단 대학교는 안 갔고 대학교에 안 가고 필드에서 이렇게 뛰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뭔가 아티스트의 처우라던가 아니면은 좀 유명하지 못한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에 대한 좀 열악한 환경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느끼다가 이제 회의감을 느껴서 춘천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춘천으로 내려왔을 때 주위에 있던 많은 음악하는 친구들이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대학에서의 음악 공부 대신 현장에서 음악 감독으로 활약하며 회사를 창업한 김준 대표. 힙합을 기반으로 한 랩을 가르쳐주고 있다. 음악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회사 대표로 음악 선배로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엔 뮤지션의 꿈을 키우고 있다. 춘천에는 뭔가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거나 지속성이 있는 콘텐츠가 많이 없어요. 뭐 일회성 콘텐츠, 뭐 닭갈비 축제, 뭐 무슨 막국수 축제, 뭐 이런 그냥 대학교 축제, 이런 축제나 행사 위주의 무대들이 존재하지 계속해서 뭔가 대중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많이 아쉽고 좀 그런 것들이 생겨났으면 해서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엔 지하 스튜디오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온다. 아무도 없는 이 길을 혼자 감미로운 발라드가 시작되는데 곧 발표할 노래를 연습 중인 이준혁 씨. 길의 끝에서 번져서 흩어져가 돌아본 길엔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루의 시작으로 이제 음악을 시작을 해서 집에서 나와서 거의 뭐 하루 종일 새벽까지도 여기에서 음악을 하다 가다 보니까 생활이고 그리고 소중하죠. 저는 이게 없으면은 솔직히 많이 할 게 없어가지고. 흐리고 흘러 발해가는 좁은 길 부드러우면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 진지하면서도 잔잔한 가사와 멜로디가 감성적이다. 지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길을 빛이 지고 끝없는 길을 난 걷고 있다. 한계를 인정하지 말라는 게 제 철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의 발전이 아예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일단 끝없는 노력과 좀 똑똑하게 연습하는 거를 일단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력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음반도 진짜 주기적으로 계속 내주고 활동을 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하지만 매일 음악만 붙잡고 있을 순 없다. 랩 가수로서 성공할 때까지 생계를 위한 부업이 필요한데 마케팅 관련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다. 음악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정해진 시간에 박혀가지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작업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이제 공연 기획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남들이 이제 일하는 시간에 저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공연 기획의 생업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스케줄을 제가 스스로 조절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마케팅이 관련된 일이 이거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내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럼 이거면은 스케줄을 내가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너는 크구나. 굳이 너가 중학교 때부터 음악을 시작한 성민재 씨. 빠른 비트 안에 하고 싶은 말들을 채워넣는다. 단지 그때 내가 만난 사람이 너일 뿐. 단지 그때 나의 옆에 있던 너의 불교품을 나는 원한 것도 중독. 요즘 대중음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랩. 너가 내게 준 건 사랑이란 행복도 그만큼 더 주는 건 내 감정하는 행복. 중독성 있는 리듬으로 따라 부르고 싶어지는데 사랑이란 놈에 대해 수동적인 애보다도 우리 영원한 건 없어. 결혼의 꼴이 내도 결국 삶이 우릴 나눠. 그렇다고 어차피 끝날 것 사랑을 하나 난 건 아냐. 그런 노래라면 나는 진작해서 자서 난 끝. 우리 다시 나는 시작. 이제 너도 끝. 언어 유희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삶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앞으로만 가자. 다시 난 끝. 우리 다시 하는 시작. 불행은 전부 끝. 이제 행복하자 진짜. 어차피 끝나도 두렵지 않아. 누가 잘 와라 나의 꿈. 우리 앞으로만 가자. 사랑했던 만큼. 세상의 그 인식들에 굴하지 않고 자유롭게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래퍼가 된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앨범. 우빈 씨도 랩 연습이 한창이다. 곧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싱글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는데 묵직한 목소리로 읊조리는 음악이 매력적이다. 힙합의 역사가 그러하듯 사회에 대한 불만 내용이 많은데 자신의 생각과 고민들을 랩 가사로 풀어놓는 조우빈 씨. 어느새 음악에 빠져 부르다 보면 스스로 쉼 취하게 된다. 네, 처음에 음악 한다 했을 때 탐탁지 않아 하셨는데 아들이 좋아하는 거라서 응원도 많이 지금은 해주시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퍼라는 같은 꿈을 키우며 민재 씨와 우빈 씨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 점심 먹었어? 난 안 먹었어. 아니 점심 진짜 많이 먹거든? 근데 왜 이렇게 출출해지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너무 배고파. 배고프니까 청춘이지. 먹어도 배고픈 청춘. 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같은 꿈을 꾸는 친구가 있기에 든든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되게 친하던 친구인데 그런 사람이랑 지금 제가 같이 같은 곳에 살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그 안도감 더하기 목소리가 일단 이 우빈이랑 저랑 이 친구랑 둘이 좀 반대되는 목소리가 전 좀 높고 깔끔한 편이고 이 친구는 좀 낮고 허스키한 편이어서 음악적으로 둘이 좀 잘 맞는 편이라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집안 청소를 잘합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습니다. 좀 같이 하고 싶어도 안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하게 되죠 그냥. 티격태격하는 걸 보니 절친 인정. 두 사람이 함께 부르는 랩은 어떨지 궁금한데. 멀쩡하지가 않아 랩 다보다 괜찮지?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면 호흡이 딱딱 맞는다. 오랜 세월 함께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멋진 친구들. 이번에 싱글을 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싱글 낸 후에 열심히 음악 작업 열심히 하고 앞으로 좋은 래퍼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힙합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당장 저희 아버지만 봐도 랩을 별로 좋아하시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빨라가지고 막 영어랑 한글을 막 뒤섞으니까 막 이상한 뜻 같고 막
그래서 힙합에 대한 좀 안 좋은 선입견도 갖고 계시고 너무 공격적인 게 포함된 문화다 보니까. 근데 좀 그런 게 조금 완화되고 이제 남녀노소 세대 차이 없이 모두가 다 같이 이제 힙합의 매력을 알고 랩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만큼은 그 어느 것보다 뜨겁다. 스타가 될 때까지 꿈을 위한 도전은 계속되는데 우린 아직 젊기에 찬란한 미래가 있기에 열정 가득한 젊은 청춘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대둔산과 금강이 어우러져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계백의 혼이 살아있는 충절과 예학의 고장이죠. 충남 논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무너져가는 백제를 살리기 위해 목숨과 충절을 바친 계백 장군의 혼이 깃든 곳이죠. 바로 논산에서 백제의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만 따라오세요. 계백 장군을 만나러 가는 길, 초록빛으로 물든 이곳은 탑정호 수변생태공원입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화사한 꽃들로 가득한 수변생태공원은 관광객들과 논산 시민들에게 일상 속 휴식 공간이 되어주는데요.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어서 아이들과 나들이 하기에 제격입니다. 와 이곳에 뭐 나무들도 너무 예쁘고 연못도 예쁘고 참 잘 돼 있는 곳이네요. 탑정호라고 해서 충청도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예요. 근데 그 저수지의 일부를 메꿔서 이렇게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게끔 생태공원을 조성을 한 거죠. 물레방아며 이 데크길이며 잘 많은 것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데크길이 양쪽으로 한 3km씩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걸으면서 이게 시원한 바람과 함께 아이들 같은 경우 여기 바다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넓어요. 데크를 따라 걸으면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를 즐겨봤습니다. 가끔 이렇게 솔솔 바람 불어오면 그렇게 시원해요. 그렇죠. 바람이 가끔 불어와야 우리가 바람의 고마움을 더 느끼겠죠? 그러니까. 초록초록한 나뭇잎들이 여름을 알리는 6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땀을 식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데크길 열심히 걷고 땀 좀 나면은 여기 앉았다가만 가도 그 땀이 싹 식는 거예요. 몸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더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도 힐링되고 계속해서 쉬어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 기왕에 오셨으니까 이 주변에 아직도 좋은 곳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네, 바로 계백 장군과 순국 선열들의 치열했던 삶을 만날 수 있는 백제 군사박물관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계백 사업소를 엮으면서 논산시에서 백제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박물관이 2005년도에 오픈을 했죠. 먼저 사비시대부터 한성시대까지 백제의 역사를 알아볼까요? 백제라는 나라는 총체적인 기간이 678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500년 가까이가 한성백제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운진이나 사비시대뿐이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한성시대에 남아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백제라는 말도 하게 되는 거죠. 전시실에선 백제군의 행렬 모형과 당시 사용했던 무기를 통해 전쟁 역사와 활동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계백 장군이 계시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진두지휘하는 모습. 그렇죠. 무기와 갑옷들이 정말 멋져 보이는데요? 우리가 말탄 병사를 기병이라고 하고 활을 쏘면 궁수, 창을 들고 있으면 또 창수라고 그러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말까지도 저렇게 갑옷과 투구를 입혀서 완전 무장을 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저런 것을 뭐 개마기병, 설기병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확한 용어로 중장기병이라고 합니다. 전통 무기의 설인 선열들의 채취를 느끼며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데요. 백제 군사박물관 뒤편엔 지금으로부터 1340여 년 전 신라군을 막기 위해 황산벌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이다 전사하신 계백 장군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명의 전투하고 계백장군이 이끄는 5천 명의 결사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계백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4번의 전투를 이끌었대요. 승리를 이끌었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제는 질 것을 예상하신 거죠. 근데 남은 처자식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또 여자들이 적에게 붙들리면 노르개르밖에 이용이 안 됐거든요. 처자식의 목숨을 당신 스스로 거두고 당신도 죽을 결심을 하고 마지막 전투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계백장군도 전사하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황산벌 전투에 앞서는 계백장군의 그런 마음과 충원이 더 절실하게 이곳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면 더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 기력 보충을 위해 찾은 논산의 맛집. 삼복더위도 무섭지 않다. 한여름을 준비하는 대표 보양식이죠.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한방 삼계탕입니다. 근데 이게 삼계탕이 다른 곳이랑 다른 특별한 삼계탕이라고 들었어요. 당귀, 청국, 작약, 숙지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황기 같은 게 더 추가되고 한 10가지 정도의 재료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한약방 가서 그거를 다 사와서 직접 다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부터 해가지고 한 30년 정도 된 한방 삼계탕이에요. 정성으로 진하게 끓여낸 특제 국물. 그 맛은 어떨까요? 좋다. 한약에 대한 거부감 없으시죠? 전혀. 담백하면서도 진한 국물 한 모금에 절로 힘이 솟아나는데요. 삼계탕은 뭐니 해도 이 닭다리를 빼놓을 수 없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다리 하나를 잡고 욕심껏 뜯어보는데요. 쫀득한 찹쌀로 끓여낸 죽까지 호로록. 먹고 또 먹고 삼계탕 한 그릇으로 기력 보충 제대로 합니다. 삼계탕 진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저 닭볶음은요? 이거 드시다가 삼계탕 국물 한 번씩 드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콤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별미. 인삼이 듬뿍 들어간 영양 만점 닭볶음입니다. 와, 요 닭다리부터 먹어볼게요. 아니, 요게 인삼이 들어간 인삼 닭볶음이잖아요. 근데 인삼 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슬라이스를 써서 은은하게 나게끔 난 듯 안 난 듯 이런 식으로 조리를 합니다. 인삼의 은은한 향과 매콤한 양념이 고기 사이에 잘 배어 있어서 환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저는 이 논산에서 맛있는 이 한방 삼계탕이랑 닭볶음 먹고 올 여름 무사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건강청 뒤로.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 힘을 내서 다시 출발해 볼까요? 이번엔 그다지 높진 않지만 비탈길을 따라 성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자리한 백제 시대의 성지이자 슬픈 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황산성입니다. 다 올라왔다. 와, 이 황산성 정상에 올라오니까요. 저 멀리 마을도 보이고 한눈에 내려다 보이니까 경관이 좋네요. 근데 뭔가 역사적인 흔적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황산성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요? 아, 이렇게 궁금한 게 있을 땐 이 박사! 이 박사! 궁금하다고요? 적적박사 이 박사! 이 황산성은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백제시대 성지인데요. 1985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56호로 지정됐습니다. 황산성은 백제 웅진시대와 사비시대에 걸쳐 출성됐는데요. 그 둘레가 무려 870m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거의 허물어진 상태지만 동서남북의 성문의 흔적이 있고 군량을 보관했던 군창지도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황산벌 전투와도 이곳이 관련이 있나요? 이 주변의 고분군과 함께 백제 말기 황산벌 싸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데요. 전면으로는 황령산성 깃대봉, 산직리산성, 국사봉들의 성지가 일직선상에 위치해서 신라군 침입을 막는 역할을 맡았고요. 뒤편에 있는 황산성이 본진의 백제군 사령부가 있던 중요 성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이 박사.
백제의 멸망을 고스란히 지켜본 황산성. 아직 온전히 복구되지 않아 그 흔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산성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렇게 논산의 백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치열한 황산벌 전투와 함께 역사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백제의 마지막 역사 이야기 듣고 싶다면 논산으로 놀러오세요. 역사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하죠. 황산벌에서 피고 졌던 백제의 역사, 그리고 목숨 바쳐 싸운 선조들의 민족 정신을 배울 수 있었던 논산에서의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 원주의 한 아파트에 나왔는데요. 저는 오늘 누구를 만나는지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피디님, 오늘 누굴 만나는 거죠? 이건 축구공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축구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데 혹시 축구 선수인가요? 그걸 알아내는 게 소진 씨 임무라고요. 일단 주소만 들고 무작정 찾아가 봅니다. 네, 이곳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초인종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이 투샷. 이들은 과연 누굴까요? 여기 축구를 사랑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이 축구를 즐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며느리님께 이렇게 축구를 추천하게 되셨는지. 우리가 3대가 같이 살다 보니까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 저래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 운동 좀 한번 해봐라 했더니 무슨 운동을 할까요 하더라고. 그래서 저 원주 여성팀이 있어요. 뭐 저 전 회장이 우리 여성팀이 인원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더라고. 그래서 야, 며느리한테 너 축구 한번 해볼래 했더니 아, 해도 되나요? 그래서 축구화를 내가 얼른 사다 줬습니다. 한국 생활 18년 차인 일본인 며느리 치노다 키미 씨. 3년 전 시아버지의 권유로 축구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직접 뛰어보시니까 어떨지도 또 궁금해요. 그 단체 경기다 보니까 그 같이 뛰는 사람들하고의 그 조화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친한 친구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고 막 그랬는데 그 축구를 하면서 그 한국 분들 친한 분들이 많이 생겨서 굉장히 저는 좋고 그 시아버님하고 같이 하면서도 그 많이 챙겨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다치지 않게 하라고 그냥 부딪히려고 하면은 오히려 피해주시고 그래서 봐주시는. 네네네. 축구를 시작하고부터 일상의 활력은 물론 가족 간의 사랑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특히 직장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치노다 키미 씨에게 시어머니는 든든한 지원군이나 다름없는데요. 네, 그럼 어머님이 보실 때 보통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이 취미 생활을 하긴 힘들잖아요. 어떠세요? 보기 좋으시죠? 처음에 그 요가도 하고 이런 운동을 다른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축구가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였어요. 그래서 적은 시간에 많은 운동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축구를 하는 게 가정의 화합에, 화목에 또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아, 우리 며느리 성격이 어떻구나. 몸놀림 없구나. 그래서 그날 컨디션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차잖아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시아버지 잡아라, 시아버지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축구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니 가족 간의 화합도 좋아졌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함께 즐기며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김상수 씨 가족만의 행복 비결입니다. 일과 육아
이렇게만 있었던 생활에 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운 취미가 하나 생겨서 굉장히 좋고 그 할 때마다 제가 다치지 않게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니까 많이 감사하죠. 축구라는 것이 우리 11명이 하는 그 운동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을 맞춰야 되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3대가 살고 있는데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은 자기 역할 분담을 다 해주고 또 서로를 배려해 줄 때 그런 축구와의 공통점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축구로 가족 간의 행복을 선물 받았네요. 그럼 이제부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축구 실력 좀 볼까요? 원주 무실동인데요. 두 사람의 축구 연습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홍천에서 열릴 강원도 협회장기 축구대회를 앞두고 시아버지 김상수 씨가 속한 장수팀과 며느리 친오다키미 씨가 속한 여성팀이 최종 연습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는 세상다정한 부부간이라면 필드 위에서는 치열한 라이벌. 물러섬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네, 이제 시아버지와 며느님이 같이 경기를 뛰는데 축구 관계자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는 이제 원주시 축구협회 3대가 축구를 하는 집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축구협회로서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아버지랑 며느님이랑 같이 이렇게 축구를 경기를 뛰는 거잖아요. 보시면 어떠세요? 보면 되게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집에서 서로 이제 못했던 말들 있잖아요. 여기 나와서 푸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타인으로서 속이 시원한 그런 것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오늘 보니까 며느리 얘기를 며칠 전에 하더라고요. 같이 찬다고 그래서 야, 참 부럽다. 근데 지금도 얘기했는데 너 며느리 키워줘야 되니까는 네가 공이 오면 흘려라. 그리고 며느리 보고 내가 다리 아치바로 걸어라.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자리야 경례. 경기가 끝나자 며느리 친오다키미 씨가 장수팀으로 수고 인사를 전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필드 위의 라이벌에서 다시 다정한 부부간으로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곳에서 강원도 축구협회장배 동호인 축구대회가 열리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경기 준비를 해온 원주 장수팀과 여성팀도 당당히 참석을 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하는 시아버지 김상수 씨. 오늘 컨디션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원래 좋은 꿈을 꾸면 그 다음날 좋은 일이나 결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어제 좋은 꿈 꾸셨나요? 그렇더라고요. 뭐 좋은 꿈 하는데 나는 어제 편하게 잘 잤어요. 아마 그게 좋은 꿈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잠이 보약이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좀 좋아요. 네, 좋으세요? 예. 오늘 그러면 경기 이길 자신 있으세요? 예, 자신 있죠. 그럼 파이팅 예. 한번 할까요? 또? 원주팀 파이팅! 먼저 시아버님이 속한 원주 장수팀의 예선전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예선전의 상대팀은 축구에 죽고 축구에 사는 실버 축구 마니아 팀인 강릉팀. 초반부터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네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필드 안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릅니다.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듯 자로 잰 듯한 패스와 공격, 수비 실력이 프로 선수들 못지않습니다. 끊임없이 달리고 넘어지며 그라운드를 누비는 원주 장수팀. 마음껏 노익장을 과시하며 나이는 결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여성팀의 응원에 힘입어 드디어 터지는 회심의 한방. 승리의 쐐기를 박는 결정골입니다. 스코어는 1대0. 원주 장수팀의 산뜻한 승리입니다. 역시 이기고 봐야 됩니다.
이겨야 기분이 좋고 화합이 딱 되잖아요, 벌써. 네, 그죠. 예. 원주 장수팀의 경기에 이어 오후에는 여성팀의 예선전이 열렸는데요. 드리블과 개인기 단련으로 몸을 풀어줍니다. 첫 상대는 강원도 아마추어 여성축구부의 절대 강호 화천팀입니다. 시작부터 최강의 상대를 만난 만큼 심기일전해야 할 텐데요. 네, 결국 아버님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좀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선 이기셔가지고 기분이 정말 좋고 내일까지 저희도 남아서 본선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힘찬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드디어 경기 시작.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온 만큼 경기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찬스를 만들어가는 치노다 키미 씨. 그러나 강호 화천팀의 계속되는 공세에 경기는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과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는 원주 여성팀. 많은 이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 골 먹었네요. 0대1 원주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11명 원주팀 선수들 모두 심기일전에서 반격에 나서보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번번이 막히는 골문. 승리의 분위기는 어느덧 화천팀으로 기울어갑니다. 결국 0대2 아쉬운 패배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최선을 다한 경기였기에 아쉽지만 후회는 없는 경기였는데요. 이젠 앞으로 남은 예선전에 더욱 집중해야겠죠?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너무 더운 날씨에 열심히 뛰셨는데요. 앞으로의 또 바람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게 많지만은 더욱 노력을 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주시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경기 져가지고 참 아쉽고 그러는데 정말 즐겁게 화창한 날씨에 뛸 수 있어서 재밌었고 즐거웠고 다치지 않게 아버님도 저도 그리고 팀원들도 다 다치지 않게 끝까지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것이 축구와 가족의 공통점이라고 했던가요? 축구를 통해 건강과 일상의 행복을 찾고 더불어 가족의 화목까지 얻은 김상수, 치노다 키미 씨. 이들의 넘치는 축구 사랑과 필드 위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지난주 나 못살겠다 진짜. 조금만 참으실게요. 돼지고기 가공 공장을 찾아 손질하고 옮기고 배달하고 쉴 새 없이 바쁜 오전을 보냈는데요. 오후에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될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무거워요? 깔끔하게 손질한 족발을 여수와 순천, 목포 등으로 보내기 위해 옮기고 또 옮기고. 갑니다. 시원하다. 시원하죠? 네. 이제 허리 좀 펴나 싶었더니 등장한 대표님. 가시게요. 우리 이제 매장 가서 일하십니다. 식당이요? 네, 식당 가서. 오늘은 거의 수잡이 아니고 수잡이네. 맞아요. 옷 갈아입으시고. 옷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입니다. 자, 들어가시죠. 네. 여기였어요? 네. 사장님 성공하셨네. 술안주고 한복판에 아주.
맛집 많기로 유명한 수안지구에서 가성비 넘치는 맛집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곳. 이 식당의 대표 메뉴는 바로 돼지갈비인데요. 10여 년 전 광주식 오도독뼈 가게를 시작으로 장사는 유행이다는 신념 아래 지금은 국내산 돼지갈비 무한리필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하러 왔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일하실 와 때 계시는구나. 입으실 유니폼하고 앞치마. 네. 또 한복을 하고 올까요? 네, 네, 이쪽. 오늘 진짜 일을 몇 번을 하는 느낌이네. 한복을 하자마자 또 등장한 고기, 바로 돼지갈비인데요. 원래는 식당에서 직접 손질을 했지만 양이 늘어나면서 믿을 만한 업체에 맡기게 됐답니다. 지금 식당은 쉬지 않고 일이 있어요. 마늘만 해도 반찬과 양념에 쓰이는 다진 마늘, 손님에게 나가는 편마늘 2가지로 준비해야 하고요. 쌈채소도 씻어야겠죠? 재료 준비에 이어 반찬을 만들 차례. 절인 배추에 특제 양념을 골고루 버무려 주고요. 콩나물도 팍팍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반찬 어묵볶음까지. 그냥 간은 딱 맞아요. 식당 일은 쉴 틈이 없어요. 손님들이 있으나 없으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원래도 많은데 이제 여기는 또 그때그때 이제 하시잖아요. 많이 해놓고 이제 하시는 게 아니라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그래서 맛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비법 간장인가요? 우리 식당만의? 저희만의 비법 간장이에요. 비법 간장. 심지어 돼지갈비 양념도 한 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때 한 판 정도만 해두는데요. 그만큼 돼지고기와 양념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중간에 바로바로 붙여서. 양념 옷을 입은 돼지갈비는 뼈를 안쪽으로 해서 돌돌 말아주면 준비 끝. 싸주시면 안 돼요? 너무 맛있는 냄새 있어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 네. 돼지갈비 양념까지 했으니까 이제 정말 장사 준비 끝인가 했는데 셀프바에 컵라면도 채우고 밥도 안 치고 정말 엉덩이 한번 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수층 자동 발화 기계가 불판은 일회용을 사용하더라고요. 드디어 엉덩이를 붙이고 체력을 보충할 시간. 기다리던 직원 식사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선배님들은 미리 드셨다고 해서 저 혼자 갈비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분이 오셨으면 저희가 앞접시 4개를 준비하고요. 4개 준비하고. 네, 물수건도 4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4분이시니까 지금 이렇게 2개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소스도 같이 뿌려서 가보실까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네. 김치 딱 끄시고. 네. 기본 서빙은 제가 많이 나가지 않으면서 기본만 나가니까 또 셀프바 이용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주세요. 네, 셀프바 이용하십시오. 네. 손님이 오셨습니다.
1번이요. 추가 보쌈김치 나왔습니다. 너무 바쁘다.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공식 중국집 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거의 말을 배우면서 서빙도 배웠어요. 말과 함께 서빙을. 그래서 사실 홀 서빙은 너무나도 자신 있었는데 고깃집은 확실히 좀 힘들게 하네요. 이 정도면 뭐 금방 하지. 반찬 체인지. 반찬 체인지 하실게요.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콩나물 넣으실게요. 아, 오당 많이 남기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이 늘어날수록 더욱 바쁘게 움직이는 대표님과 선배님들. 맛있게 드시는 손님들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일도 굉장히 힘든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장사가 안 되고 손님도 끊기고 하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그래도 버티고 계신 이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하시다. 박수 쳐드리고 싶었고,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이제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손님 많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 힘든 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어 참 다행이었습니다. 다 맛있어요. 국내산으로 한다고 해서 그 점에서 가지고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보쌈김치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다리도 아프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래서 식당을 하는구나. 대표님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오직 손님들을 위한 마음으로 직접 고기를 가공하고 양념하고 판매합니다. 그 신념 덕분에 요식업계에서 10년 넘게 버틸 수 있었고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네. 우리 열정이 가득한 열정맨. 우리 대표님 앞으로 이 전라도에 백종원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멀리서 응원을 하고 있을게요. 손님으로 이제 올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서사 배불난다. 역시 열정 끝까지. 가면 안 돼. 죄송. 이게 뭐예요? 전기 히터. 냉장고에 히터가 왜 필요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시원하게 떠드릴게. 이쪽으로 오시라고요. 이거 대자뷰인가요, 이거? 약간 꿈꾸는 것 같아요. 선배님, 약간 꿈꾸는. 이번에는 중견기업에서 일해 볼란가?